사랑해요. 불러도 예쁠까? 영희가 제주로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냥 전처럼 선장과 해녀로 지내자. 서로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많이 놀랬나 봐. 나랑 쌍둥이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깊이 울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14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히 영옥과 정준, 그리고 미란과 은희의 가슴 아프지만 결국은 따뜻한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드라마를 이미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감동과 여운에 젖어들 것이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주의 푸른 바다만큼이나 깊고 넓은 우리들의 블루스 14화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관계와 감정을 되짚어보게 할 것입니다. 따지러 왔냐? 나는 누나를 결혼을 전제로 받는다. 우리 그냥 전처럼 선장과 해녀. 먼저 미란과 은희의 깊은 우정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화려한 삶을 살던 미란이 제주 푸릉마을을 떠난 뒤 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미란의 빈자리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일상 깊숙이 파고들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매일 보던 얼굴, 익숙한 투닥거림이 사라지자 은희의 일상에는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미란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갔다. 근데 기분이... 그런데 더욱이 할망들을 통해 미란의 숨겨진 사정을 전해 듣게 되면서 은희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로 뒤섞입니다. 미란이 겉으로는 늘 당당하고 세상 물정 잘 알며 모든 것을 여유롭게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녀도 자신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은희는 미란이 자신을 그저 만만한 친구, 혹은 언제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쉬운 친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섭섭함과 함께 깊은 분노를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는데, 미란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마냥 불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미란도 자신만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공감이 일기 시작한 거죠. 친구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차하며 은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바꿔 사는 게 불쌍하지. 난 그러지. 돌도 지가 못 키우난 아프지. 결국 은희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묵혀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란에게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서운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위해 망설임 없이 서울로 향합니다. 미란의 딸이 자신과의 여행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은희는 미란이 다시 일하기로 한 마사지 숍을 찾아가 그녀와 마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은희는 미란을 향한 솔직하고 꾸밈없는 감정들을,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쏟아냅니다. 어쩌면 미란은 은희의 그런 직설적이고 때로는 날 것 같은 마음에 처음에는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의 진심 어린 고백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은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미란은 비로소 자신의 진심과 감춰왔던 내면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사실 미란에게 은희는 단순한 어릴 적 친구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미란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마음속에 늘 깊은 외로움과 결핍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은희는 그런 미란에게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고 든든한 안식처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겉으로는 늘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미란은 은희에게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은희였으니까요. 나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딸년조차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한없이 어려운데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확인한 두 친구는 결국 오랫동안 마음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화해를 이룹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죠.
미란에게 은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족이었고 이들의 우정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더욱 깊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늘 투닥거리고 티격태격해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몸이 너무 굳으셔서 이대로 내가 그냥 가신다고 해도 못 보겠네. 다음으로 영옥과 정준의 이야기는 보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선장 정준과 미스터리한 해녀 영옥은 제주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함께 해녀 생활을 하며 풋풋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예쁘네. 정준은 영옥과의 행복하고 단란한 미래를 진심으로 꿈꾸며 달콤한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 영상 편지 속에서 정준은 영옥과의 소박하지만 확실한 미래를 그리며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그런 정준의 모습은 영옥에게도 분명 큰 행복이자 설렘이었을 겁니다. 가볍게 밥 먹으러 간다 생각하고 물질 쉴 때 한번 가요. 잘 자요. 사랑합니다. 충성. 하지만 영옥은 정준의 미래에 대한 희망찬 말들을 들을수록 어딘가 모르게 심각하고 복잡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영옥에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슴 아픈 가족의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영희 바꿔주세요. 제가 영희 잘 설득해 볼게요. 영희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 시설 전체 리모델링이랑 숙소 도배장판 공사를 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정준의 영상 편지에 영옥은 결국 깊은 고뇌 끝에 난 결혼 아내라며 돌연 차갑고 냉정한 이별을 통보합니다. 정준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별 통보에 정준은 망연자실하지만 영옥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차갑게 정준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선장만이 아니라 난 누구랑도 결혼 안 해. 그럼 내가 선장 부모님 만날 일도 없겠지. 우리 그냥 만났던 거 없던 일로 하고 전처럼 선장과 해녀로 지내자. 하지만 정준은 그런 영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피치 못할 아픔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는 끈기 있고 진정성 있게 영옥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며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지금 공항까지 같이 가면서 얘기하면 되겠네. 좋아. 선장차로 따라와. 나 간다. 결국 영옥에게는 도저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쌍둥이 언니 영희의 존재였죠. 영옥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잃고 홀로 언니 영희를 돌봐야 하는 막중하고 감당하기 힘든 부담감을 어린 나이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의 짐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한때는 충동적으로 지하철역에 영희를 잠시 버려두려 했던 아픈 기억까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영희가 특별한 건 맞다. 영희는 특별히 이상하고 특별히 못났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하지만 다시 찾아온 영희와 함께 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따뜻한 쉼터에서 지내며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죠. 영옥은 언니 영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꿈과 행복,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점점 더 먼 타지로 떠나야 했고,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 언니의 존재는 영옥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애틋함을,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복합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최근 2년 동안은 연락만 하고 보러 가지 않았다. 나는 그러다 보면 영희가 날 잊을 줄 알았다.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 영원히 나를 안 찾거나.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 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언니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영옥의 깊은 내면적 갈등은 그녀가 정준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영옥에게 언니 영희가 제주로 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불쑥 닥쳐옵니다. 영희가 거주하던 장애인 시설의 리모델링 때문에 갑자기 임시 거처를 잃게 되었고 결국 제주로 오게 된 것이죠. 영옥은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데리러 공항으로 마중 나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가 반갑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거웠을 거예요. 영희야. 영옥아! 이제 더 이상 정준에게 언니의 존재를 숨길 수 없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눌렀을 겁니다. 영희를 데리고 온 영옥은 결국 용기를 내어 정준에게 자신의 쌍둥이 언니 영희를 소개합니다. 정준은 영옥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마주한 영희의 모습에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영희를 진심으로 맞이합니다. 난 영옥이 쌍둥이 언니 영희. 예, 저기 심지어 푸릉마을 사람들도 영희를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죠. 영희의 서툰 표현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이 장면은 영옥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힘들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를 감동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리고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고독 때문에 영옥은 정준을 밀어내고 혼자만의 깊은 고독 속으로 숨어들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제주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하며 그 차가운 물속에서 위안을 찾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아픔을 홀로 치유하려 애씁니다. 영옥에게 바다는 도피처이자 동시에 마음을 정화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영옥이랑 한 집에 살아요. 아니 동생이지 이제. 나 한 집 살아. 하지 말라. 이리 왕 앉으라. 이래. 하지만 정준은 그런 영옥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는 영옥의 상처와 아픔은 물론 그녀가 숨겨왔던 언니, 영희의 존재까지도 모두 감싸 안으려는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죠. 정준은 영옥의 언니 영희까지도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까지도 이해하고 치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누나를 안 떠나고 안 보내 나는 죽어도. 누나 날 너무 하찮고 재수없게 봤어. 우리들의 블루스 14화는 이렇게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겪는 다양한 아픔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결국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더없이 따뜻하고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미란과 은희의 화해는 진정한 우정의 깊이와 소중함을 보여주었고, 영옥과 정준의 이야기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 미묘함, 삶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따뜻한 인간적인 연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감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여운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남겼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